무서운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대한민국에서 만든 아시아의 첫 전기 슈퍼카다. 전기차는 소량화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일반 스포츠카의 컨셉인 강한 성능과 경량화를 이뤄냈다. 프론트 부분에는 ABS 모듈과 전자장치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이 프론트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프레임을 적용해서 무게 배분을 맞춰놨습니다. 또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공간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잡아놨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블레이드를 통해서 밑에서 올라온 공기가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에어로다이나믹 기능까지 갖춰져 있는 프론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스포츠카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순간 양력에 의해 비행기처럼 자동차가 공기 중에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운포스 테스트를 거친다. 특히 차의 표면은 철판이 아닌 사공 파이버를 쓰는데 사공 파이버는 철의 4분의 1의 무게이지만 강도는 철 이상이어서 전기자동차 특유의 무게를 커버해주도록 설계됐다. 지금 현재 이 차의 차체는 굉장히 차고가 낮은 상태인데 그 전기 스포츠카를 정확하게 잘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 운전석 밑으로 깔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차고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전기 스포츠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고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전체적인 미관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에어로다이나믹에 지금 현 기준에서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포츠카가 일반 스포츠카보다 월등한 점은 바로 회전력을 말하는 토크다. 전기 자동차의 특권인 전기 모터 자체가 토크가 좋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감을 민감하게 느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전기 자동차 신생업체다.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움직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곳. 전기공학도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든 완성도 높은 전기자동차 덕분에 직원 30명의 벤처기업에서 3년 만에 세계 최강 자동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가능성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지원과 투자를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가격과 상관없이 최고의 전기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그 전략은 적중했다.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최초의 전기자동차다. 기존 자동차의 동력은과는 달리 오직 전기로만 운행한다. 일반적인 차의 내연기관은 경유나 휘발유와 같은 가연성 액체를 엔진에 분사 후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차는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돌리는 방식이다. 연소가 없으므로 배기가스도 전혀 없다. 이 차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대부분 해결했고 이미 세계적으로 1,300대 이상이 판매됐다. When we designed this car, rather than do what a lot of traditional car companies do, which is start with a bottom level car and then put a hybrid or electric system on top of it, which increases the price of the car, we went to the other extreme and we started with a very high-end car. The base price of the Roadster is $109,000. The idea was to make an electric car something that people wanted, a desirable object, and to show off all the best aspects of it. And when you think of it very much the way you think of technology. 비싼 차지만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 차가 출시되기 전에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결과를 의심했다. 그러나 차의 디자인과 속도, 충전 편리도, 승차감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데 최신 환경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전기 자동차가 실은 내연 자동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기 자동차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놀랍게도 1832년까지 거슬러 가게 된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이 전기차의 시초인 원유 전기마차를 발명한 것. 1828년 헝가리 발명가 아뇨스 예들리크가 전기 모터를 발명한 뒤 만든 최초의 전기차인 것이다. 1899년엔 시속 100km가 넘는 전기차가 나오기도 했다. 전기자동차의 역사는 19세기 초반부터 본격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양산 모델까지도 나왔습니다. 1895년엔 전기 3륜 자동차가 개발됐다. 이때부터 전기차의 전성기가 30년간 펼쳐지게 된다. 전기차는 당시 개발되던 내연 기관차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었다. 냄새, 소음, 진동이 적었고 변속이 필요 없다는 것. 1900년을 전후해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192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자동차와 납축전지를 실은 전기자동차 두 개가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아무래도 새로 개발된 내연기관, 무한한 자원으로 여겼던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그 경쟁에서는 이겼던 겁니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당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거운 납축전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다시 전기차가 등장한 것은 1996년 미국에서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미너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문제 삼자 한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든 것.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곧 사라지게 됐다. 그렇게 미국은 물러섰지만 그 과정에서 바짝 긴장했던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해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화석연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중간 형태로 두 자동차의 장점들을 절충한 차라 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의 방식인 전기 모터와 화석연료 자동차의 핵심인 내부 연소 엔진을 같이 사용하는 것. 내연 엔진이 주요 구동계통이 되고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것이다. 엔진의 크랭커축이 돌고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압축기가 형성되어 최적 효율로 구동이 돼도 오염이나 이산화탄소 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효율을 극대화시켜 전기적인 부품을 추가한 것이다. 일단 차량이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게 되면 제동, 회생 제동을 통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전기는 차량 뒤편의 배터리에 저장된다. 그리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비는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와 100%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다를까?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는 2009년부터 100% 전기 자동차 소량 생산을 시작해 2010년 신모델을 선보이자마자 일본에서만 3,000대 판매고를 올렸다. 기존의 자동차에는 엔진 외에 변속기나 배기계통, 점화계통의 촉매 배기 시스템까지 복잡한 보조기기가 필요하고 하이브리드 차도 엔진의 모터, 배터리 등 많은 기기가 동원되지만 전기 자동차의 내부 구조는 아주 단순하다. 차 바닥 부분에 무거운 배터리를 넣고 모터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만 장착하면 되는 것이다. 일본이 전기 자동차를 생활 속으로 빨리 침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가격 문제를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했다. 소비자는 일반차 가격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はい、この車はエンジンを積んでいないのでとても静かで、あと振動もないです。 게다가 전기 충전소 인프라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도쿄에는 급속 충전기가 30여 개소, 카나가와 현에는 40여 개소가 설치됐다. 도쿄 시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소에 들러 직접 전기 충전을 해봤다.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여성 운전자도 기계음의 안내만으로도 충전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쉽고 깔끔했다. 一番の特徴ってやっぱりさっき言ったように通常のガソリン車に比べて全く遜色ない性能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そこが一番なんですよ。まず日本の一般家庭では100ボルト電源が通常なんですが100ボルトで充電しますと14時間それから200ボルトで充電しますと7時間急速充電器を用いますとこれは急速充電使いますと満タン容量の 80% までになるんですがそれが30分で充電が可能です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기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고속 전기차를 선보인 것이다. 석유 연료 대신 값싼 심야 전기를 사용해 연비는 10분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한 번 충전에 140km 거리를 주파할 수 있다. 차량 전체를 구동하기 위해서 큰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팬이 탑재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 저유를 감지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제어기가 여기 탑재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배터리 제어기, 즉 BMS다. 배터리 상태를 잘 모니터링한 다음에 필요시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다시 충전하기도 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리튬이온 전지의 출력 전압은 기본적으로는 약 3.7V짜리가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동차를 구동할 만큼 한 전압은 그보다 훨씬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렬로 상당량이 연결돼야 되고 오랫동안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양이 또한 병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이 대단히 여러 개가 함께 혼합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용 배터리 구조입니다. 배터리 부분이 사람의 심장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배터리 기능이 얼마큼 부피나 크기가 적으면서도 성능은 뛰어나고 또 한 번 충전시켜서 멀리 갈 수 있고 또 충전시키는 시간도 20-30분 내로 굉장히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또 내구성도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전체 가격이 한 50에서 60%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큼 잘 만드느냐 또 가격이 저렴한 것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속 전기자동차의 전압이 200V 이상인 걸 감안한다면 3.7V의 리튬이온 전지가 얼마나 많이 직렬 연결돼야 하며 또한 병렬 연결되어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대용량의 전원 공급을 충족시키는지 상상할 수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원리는 간단하다. 리튬이온을 포함하는 양극에서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에 따라 음극을 오가며 전자를 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양극 물질이 뭐가 좋은지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리튬을 많이 가질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리튬을 밖으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층상적 구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층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쉽게는 층상 구조 갖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리튬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고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양극 물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원소기호 27번, 아름다운 색을 내기로 유명한 코발트다. 코발트 자체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이기도 하다. 예, 코발트는요. 코발트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재료가 91년에 처음으로 개발돼서 리튬 이온 전지의 원조 같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특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 첫 번째가 충방전 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자칫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안정성의 문제가 하나고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죠. 코발트는 뭐 아시는 것 같이 전략 물질이라 많이 사용되게 되면 항상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발트를 가능하면 적게 쓰고 니켈이나 망간으로 치환하는 연구가 진행돼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죠.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숙제는 가격과 성능을 어떻게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의 원인인 코발트의 대체 물질을 찾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획기적인 전원 공급원을 찾으려는 노력 중이다. 아연과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가 반응하여서 그 반응에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연료전지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한정된 저장 에너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용량을 다 쓰면은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에너지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연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은 그 이상으로서 전기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전기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연구들은 금속을 공기 중에 산화시키며 에너지를 얻는 방법과 기존 배터리에 나노 구조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이라고 한다. 리튬이온을 쓰는 대신 금속 리튬을 공기 중에 산화시킬 수도 있고 보는 바와 같이 아연을 쓰기도 한다. 전기자동차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런 전원 공급에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그 장기적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엔진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값이 싸며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강하고 오래가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선은 이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위해서 필요한 점, 예를 들면 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충방정 시 열이 적게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양극 물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용량을 더 늘릴 수 있겠나, 그거는 양극 응급 재료 둘 다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하나가 학교 같은 데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출력을 높이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이는 거는 물질을 새로 잡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양극 물질을 나노 구조화함으로써 또 같은 재료인데도 출력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연구가 최근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판되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두 가지 충전 모드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와 배터리의 한계를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한 연비 효율로 극복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그것인데 차량 내부에 장착한 AC/DC 컨버터로 가정용 AC 교류 전원을 차량의 DC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완속 충전.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한 급속 충전 모드가 있다.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대신 휴대전화를 충전하듯 전원 콘센트를 찾으면 된다. 배터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전기 자동차에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회생 제동 기술이 그것인데 운전석의 화면에 보여지는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속도를 올리는 일반적인 가속 구간에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쓰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감속 구간에선 전기의 흐름이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되면서 처음 선보인 이 기술은 차량에 설치된 회생 제동 장치를 이용하여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다. 잦은 감속을 내야 하는 시내 주행에서도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정속 주행을 하면 에너지가 들지 않는 에코 드라이빙 모드와 함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현재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의 가격을 감안한 작은 크기의 전기자동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몸집이 큰 버스와 철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 기술이 있다. 배터리의 용량과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버스에 필요한 대용량 배터리 대신 5분의 1 사이즈의 배터리를 설치하고 충전 인프라를 별도로 도로에 가설하여 주행 시 자동으로 충방전이 되도록 설계됐다.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 시스템은 도로 옆에 설치된 전력 공급용 인버터와 도로에 가설된 급전 선로로 이루어진다. 도로 밑에 선로를 깔아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세그먼트 시스템인데 차량이 진입하는 신호를 보내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급전 선로에서 필요한 만큼만 작동이 되면서 자동차에 설치된 집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충전 인프라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가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다가 가설하는 건데요. 전체 도로 길이의 한 15%에서 20% 구간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별도의 공간을 쓰지 않으니까요. 비용도 저렴하고 차가 이제 운행하면서 정지 중에 또 가속도 구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구동하기도 하고 배터리를 필요하면 충전하고 만약 그게 안 깔려 있는 구간에서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결국 구동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 자동차에 전기가 공급되는 충전 시스템의 핵심은 호호 기술이라는 것이다. 급전 선로에 깔려 있는 200A의 급전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모듈의 주변을 회전하는 자기장이 땅 밑으로 가지 않고 자동차에 설치된 집전 장치로 흡수하기 위한 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자기장의 흐름을 자동차의 아래쪽에 설치된 집전 장치인 5개의 픽업 상자로 향하도록 하여 전기를 흡수하고 레귤레이터를 통해 안정된 전기로 배터리에 공급하게 된다. 실제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 전기 자동차는 동일한 궤도를 도는 시내 버스나 궤도 열차 등에 특히 적합한데
도로의 모든 곳이 아닌 일부 구간만 급전 장치를 설치하면 장시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19세기) 초 전기자동차는 야심차게 인류에게 다가왔지만 값싸고 무한해 보였던 원유의 위력 앞에 묵묵히 사라져갔다. 그러다 20세기 말 화석연료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환경 문제와 맞물리며 무섭게 인류를 위협했고 절체절명의 이유로 다시 용기를 내어 인류에게 다가왔지만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다. 21세기 괴물처럼 무겁고 불안정하던 배터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전기 자동차는 다시 비상하고 있다. 보다 깨끗하고 보다 조용한 전기 자동차가 인류에게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다. 역시 이제 가격이 고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 이 자동차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은 특수 자동차라든지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부 먼저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목적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효과가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일반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신뢰성이라든지 또 사용한 데 불편함이 없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만족시켜 주느냐가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를 타게 된 이유가 환경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기껏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환경 문제를 다시 일으킨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들라 하면 저비용, 안정성, 환경 친화성 정도를 저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